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2월 7일 방송에서는 제가 9년 전 예술의 전당에서 제 개인 드로잉전을 했던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축가에게 드로잉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은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구다. 아주 창조에 필요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다 하는 생각으로 이 전시를 다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20건축 창립 25주년 기념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2년 후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전시했던 드로잉 전 그 내용입니다. 제가 2주일 동안 전시를 했었는데, 보름 동안 제 그림을 보러 오신 분보다가 사실은 여기 소개해드린 여기 매일 건축 그리고 문학에 유명한 뭐 이런 분들도 다 너무도 유명한 분들이 오셔서 매일 강연들을 했었는데, 그분들 덕분에 연일 10,000원으로 많은 관객들이 왔었습니다. 우선 그 오셨던 분들 몇 면을 그날 강연했던 순서로 우선 소개해드리면은, 첫날에 이종호 건축가, 한예준 교수였고 아주 저보다 한 10년 한영대 건축가 후배인데 너무도 이름난 건축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본준 기자라고 한겨레 신문 문화부 기자였는데, 아마 전국의 문화부 기자 중에서는 건축에 대한 이해가 가장 많다는 정팩이 나 있는 젊은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다 유감스럽게도 제 전시가 끝나고 몇 해 후에 불의의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는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현식 교수가 며칠 후에 했었는데, 여러분 뭐 물어볼 것 없이 한국에서 대표적인 유명한 건축가시요. 아마 지금은 경상남도 총괄 건축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호원 대표이고, 당시에는 한예준 교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방철린 건축가, 칸 건축의 대표이면서 제 한양대교 건축가 2년 후배인데, 공간연구소에서도 같이 있었고,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또 훌륭한 그 상도 많이 받고, 특히 건축가 협회에서도 활동을 많이 한 제가 아주 친한 후배 건축가입니다. 다음에 건축가가 아닙니다. 김효수라고, 아까 소개한 이종호 씨와 한양대 건축가 동기동창인데, 이분은 건축 설계 재능도 있었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서울시 1급 건축 1급까지 올라갔었고, 제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설계할 당시에 마침 건설본부장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빼어난 공무원이라고 뭐 세상에 다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홍준 교수, 여러분 뭐 이름만 들어도 너무도 유명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고, 또 그 후 문화재 청장을 역임하셨죠. 그 다음에 뭐 더더구나 유명한 이문열 선생님께서도 강의를 와주셨습니다. 요즘 제가 오히려 자랑을 하는데, 한 2019년 12월에 한 1년 좀 전에 제가 그분 따님 이 결혼식에 제가 주례를 선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고향분이고 와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건축가 김희철,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중앙대학교 교수였고, 당시에는 또 이분이 그림 솜씨가 빼어나서 요즘도 자기 개인 드로잉을 달력으로 만들어서 해마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건축가 김희철 씨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경국, 제 한양대학교 동문이면서 저는 뭐 너무도 유명한 작품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 정문 옆으로 이렇게 다이아고날로 대각선으로 서 있는 이 정문 건축이 규모는 작아도 너무도 아름답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민석 건축가, 조민석 건축가는 몇 해 전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아가지고 일약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로 떠오른 젊은 건축가입니다. 뭐 이젠 젊지도 않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성료상,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너무도 다 잘 아는 유명한 분이죠. 제 공간 후배이기도 합니다만은 서울시 총괄 건축가를, 우리나라 아마 총괄 건축가 제도가 처음 생기게 된 동기이죠. 서울시 총괄 건축가를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아마 문자 그대로 한국의 대표적인 리딩 건축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합니다. 자오칭, 중국 사람입니다. 제가 춘진에 지사가 있는데 그 파트너입니다. 제가 여러 한 10여 개 정도의 중국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같이 설계했는데 청와대학을 졸업했고 청와대 건축가의 유명한 교수인 제 친구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 자오칭이 이날 전시회를 위해서 자기 부인과 함께 와서 하루 강의를 해주고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날은 김광현 교수가 이 마지막 날 강의를 하셨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서울대학교의 너무 유명한 건축가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이 강연 안 하셨지만 작품을 특별 전시를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뭐 한국의 대표적인 너무도 유명한 건축가, 예술의 전당을 설계하시고 명지대학 건축과 명지대학 학장님을 역임하셨더랬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한 분인데 아깝게도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도 다 지명되셨습니다만 건강상 이유로 못 하셨다가 몇 해 전에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제가 모시고자 했던 분 중에 조성룡, 제가 좋아하는 선배인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시아 선수촌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조성룡 선배나 또 최근에 세문안교회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건축가 최동규 씨,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들 아다시피 전쟁기념관을 설계했는 이성권 건축가, 이런 분들은 그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나 일정에 따라서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늘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날 전시회를 어떤 분이 자세히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방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분들은 방금 소개했던 분들이 포스터에 나와 있던 사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왔었고 그 중에 민현식 교수의 얼굴이 보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제 고향 풍경, 제가 마카로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 고교 졸업 후 만 2년 동안 제 고향 뒷산 문수산에 있는 축소사에서 이 절간생활을 보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1969년입니다. 4학년 때 그린 대학 졸업 작품입니다. 제목이 대한부계종 대본산 계획안이라는 아주 거창한 제목입니다만은 저로서는 말하자면은 이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건축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건물을 지금 투시도로 제가 그린 투시도인데 이 그림은 물론 저희 회사에서 중요한 벽에 지금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나 지금이나 그 일정한 말하자면 생각은 어떻게 전통적인 이미지를 현대적 건축 수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관심의 표현이다, 관심의 어떤 반증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고향 풍경입니다. 다시. 이 투시도는 제가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1964년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입니다. 절간에 재수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린 수채화인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영남일보 주최하는 그 대구 경북 지역 학생 사생대회, 그래 수채화 사생대회에서 특선을 했었습니다. 특선이라고 하면 마치 뭐 입선 다음에 특선 다음에 뭐 대상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특선이라 하면은 최고 그랑프리 말하자면 대상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린 첫 번째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에 낡은 한옥, 오른쪽에 낡은 한옥이나 저쪽에 영주 수해난 다음에 지어진 신흥 말하자면 당시로 말하면 현대주택, 두 개를 이렇게 상호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림인데, 물론 건축학도 지망생이었긴 하지만은 제 그림이 결국은 건축에 대한 관심으로 그려진 수채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축소사 당시의 요사체입니다. 지금 제가 현재 살고 있는 판교의 개인집입니다. 저는 국내외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스케치를 습관적으로 늘 해왔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제가 축소사 있을 때 주지스님께서 나중에 영천 은혜사로 가셨을 때, 제가 몸이 좀 그때 좋지 않아서 절에 좀 쉬러 가 있었을 때, 그 은혜사 주변에 있는 암자, 거주암입니다. 이 거주암이 이 주법당 이 건물은 아마 대표적으로 한국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거주함의 그림들을, 이 풍경을 제가 붓으로 그린 건데, 뭐 계속 드로잉에서 보시다시피 붓으로 그린 게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건축 학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한다면은 펜이나 연필이나 사인펜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붓으로 그리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붓으로 그린다는 것은 선의 강약, 그 다음에 이 터치의 어떤 질감, 그 다음에 이런 강약의 이미지가, 속도가 표현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 다 붓밖에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붓으로 쓴다는 것은 글씨를 쓰는 것인데,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항상 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붓으로 그림으로써 자기 필력을, 그러니까 스케치할 수 있는 역량을 속일 수 없이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부석사의 품격입니다. 아름다운 서남사입니다. 이 그림은 1979년 제가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34, 만 33살 되던 해 11월 11일은 공간연구소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 노는 날이 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주 오랜만에 한 15년 만인가 처음으로 수채화를 그리러 경복궁에 가서 향원증을 그린 겁니다. 오랫동안 그리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뭐 제 그림 솜씨가 녹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향원증을 그린 제 수채화입니다. (1988년) 북경에 갔을 때 만리장성을 그린 겁니다. 한겨레 휴게소 제가 그린 투시도이고, 이거는 그 유명한 가문사 쌍탑입니다. 한겨레 휴게소 도면입니다. 제가 이 한겨레 휴게소 단면 여기 뭐 자세히는 보여주지 않습니다만, 제가 파리 문화원에서 제 드로잉전을 할 때 특히 이 그림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50분의 1로 그랬지만은 저희 회사 요즘 다 컴퓨터로 캐드로 그린 직원들한테 캐드로 제가 연필로 그린 이 그림처럼 똑같이 그리라고 하는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목 구조와 철골 구조 그리고 콘크리트가 합성된 이 구조를 저는 물론 디테일에서부터 물론 뭐 전체 계획에서부터 디테일 철골 구조까지 다 그렸던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프로젝트고, 또 지어진 건물만큼이나 이 도면을 제가 사랑합니다. 부산 사직야구장입니다. 호주 시드니 풍경입니다. 이것은 밑에 사진이 자세히 안 보입니다만, 삼성전자가 만든 대학이 있습니다. 3년제 대학인데 삼성 아트 앤 디자인 인스티튜트, 그 이니셜로 사디라고 하죠. 사디에 제가 몇 번 이제 건축 강의를 했었는데, 뜻밖에도 그 아시다시피 그건 디자인 전문, 그러니까 뭐 생활 패션에서부터 산업 디자인까지 가르치는 좋은 대학인데, 그 교수님들이 건축가인 저보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해야 될 그 과가 세 과가 있는데, 세 과 해마다 1등 졸업생한테 주는 기념 트로피 디자인을 저보고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건축관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거요? 그렇더라도 반드시 자기네들이 제작을 하겠다고 해서 그 계약을 하고 디자인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치 청동기 이미지이기도 하고 또 삼성 로고가 살아있는 그런 건축입니다. 그런 말하자면 디자인입니다. 네. 우리 아들가 태어났을 때 한 45년 전 모습입니다. 네. 여기 있는 스케치들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을 2번이나 한 도시이죠. 거기 있는 스키 점프장을 자기네들이 여름에도 쓸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다목적 경기장으로 바꾸는 국제 현상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했던 드로잉입니다. 모든 디테일까지 제가 그래서 제출해드렸습니다. 방금 본 그림과 여기 앞으로 보이는 이 스케치들은 1992년 한중 국교가 수립되던 해에 중국 해남에 짓는 당시 중국 가장 높고 가장 규모가 큰, 그러니까 86층에 68층 건물을 국제 지병 현상 설계를 할 때 뜻밖에도 제가 지병을 받아서 2달 동안 작업을 하는데 언젠가 이 건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안은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서 설계하면 로켓 트윈타워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처럼 쌍둥이 건물을 설계할 당시에 저는 이 중국식 사고방식으로는 똑같은 그 두 개보다는 서로 달라야 한다 하는 생각으로 지난번 TV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남녀, 음양의 개념으로 스케치를 했던 겁니다. 이 건물을 당선을 기념으로 해서 제가 그때 그린 그림이 이 붉은색 커피색을 닮았다고 해서 커피 광고 모델이 되어달라고 해서 된 적인데 그거 한번 따로 한번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건물 호텔 내부의 이미지입니다. 중국 천진에 가면 하이허라는 도심을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물론 한강보다는 작지만은 북경에서부터 소주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수나라의 그 대운하의 한 부분입니다. 이 하이허를 중심으로 한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 국제지명 현상 설계에 제가 초청을 받았을 때 제 제안했는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 강을 따라서 도로가 기존에 나 있습니다만은 이 일부의 도로만은 이렇게 커브를 틀어가지고 여기 이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이것도 여기를 수변 공간으로 강에 직접 그러니까 도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친수 공간을 만드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4단계 심사에도 다 1등을 해서 사실상 당선을 했습니다만 제 안대로 다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만한 부분은 지금 천진시에 중요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이 도시 마스터 플랜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건물에 대한 디자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까 제가 소개한 중국의 천진에 있는 따디 건축의 미스터 짜오와 함께 이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하이허에서 바라본 풍경이고, 그 들어가는 이 식당의 이 평면들입니다. 이건 호텔이고 오피스 빌딩이고, 심지어는 이 브릿지까지도 제가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세한 건축 평면도인데, 중국 샤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문이라고 하죠. 대만 맞은편에 있는 샤먼에 있는 테니스 경기장의 주 메인 스테디움 평면도입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윈블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테니스 주 경기장 메인 스테디움이 있고, 또 연습 코트가 있는 실내 경기장이 또 하나 있고, 약 야외 한 30개 이상의 테니스 코트가 있는 아주 거대한 스포츠 패실리티입니다. 이 건물들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실시 설계를 위해서 제가 자세한 단면들을 이렇게 다 그렸더랬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것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가장 중요한 층의 평면도입니다. 1998년 이걸 터키 공모전을 할 때 제 생각을 담은, 물론 제가 다 그린 이 도면도 평면입니다만, 이쪽에 북쪽에 이 넓은 공간은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가령 이제 코카콜라 등 대기업들이 쓰는 이 창고 건물로 쓰고, 그 다음에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는 제가 여기다가 영화관 10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 부분은 되게 다 아주 넓은 이 쇼핑센터이고, 이 밑에 하부층 1층에는 이 25m의 7개 레인이 들어가는 큰 수영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프레스 센터로 사용을 했지만, 월드컵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여기가 예식장 2개 등 이제 식당가로 바뀌었습니다. 해서 여기는 언젠가도 이건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축구를 하는 곳이 아니고 축구도 하는 곳으로 수익성을, 그러니까 월드컵 이후를 대비한 건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그릴 때마다 제가 당선되리라는 보장이 없었는데, 정말 제가 하늘의 도움을 받은지 당선이 되어서 월드컵 경기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이 도면은, 이 월드컵 경기장 높이가 일정하게 딱 되어 있다 보니까 한 군데 그린 단면들은 전체 단면도와 거의 동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심플하고, 그러나 이제 이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사인펜으로 그린, 그러니까 공모 기간 동안에 그린 도면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도 뽑아야 되게 자세한 그림이 필요했지만은, 명색 회사인 대표인 제일 나이 많은 제가 모든 계단의 디테일, 익스펜션 조인트,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난간의 전통적인 패턴을 위한 난간, 이런 모든 좌석의 이
높이의 변화에 따른 가시선, 이걸 전부 제 손으로 직접 그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이후에도 이 건물 공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디테일입니다. 그러니까 8월 9일 98년 8월 9일에 98년 8월 9일에 그린 도면이니까 제가 이 공모전 납품을 한 달 전에 그린 디테일 단면도입니다. 이 단면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그린 계획 스케치입니다. 완성된 모델 사진입니다. 네. 방금 지나갔네요. 예.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방표현을 보고 이 컨셉의 디자인을 했었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엘리베이션 단면 이런 그림들은 제가 사실 엘리베이션을 보통 디자인할 때 잘 그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평면과 단면들을 그림으로써 엘리베이션은 저절로 나온다는 생각이고, 그럼 거의 모든 건축물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으로 그립니다. 월드컵 경기장 이거는 이 엘리베이션도 98년 6월 27일이니까 제가 방편을 그리겠다는 이미지가 생기자 한 3일 후에 비로소 그린 최종 이미지입니다. 또 실제로 이대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조금 아까 화면에서 구조는 누가 디자인하는가 라는 제가 아주 좀 도발적인 표현을 전시장에 포스터에도 썼었습니다만, 이런 말하자면 하이테크 건축이랄까, 일상적인 구조를 건축가들이 잘 해석하기 어려운 구조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조 엔지니어들이 알아서 설계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당연히 건축사인 제가 다 구조 계획을 다 한 겁니다. 다만 미국의 가이거 엔지니어링, 옛날 체조 경기장을 설계할 당시에 세계 최초의 케이블 돔 공법을 저한테 가르쳐주고 또 그걸 계산하고 그려줬던 그 팀이 가이거 선생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에 대한 얘기도 언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 올림픽 이듬해 서울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관계로 이 월드컵 디자인에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당선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완성된 월드컵 경기장 디자인이 끝난 다음에 서울시가 월드컵 경기장을 이미지로 어떤 홍보도 하고 또 뭐 티셔츠 같은데 이제 기념품도 만들기 위한 그림을 아마 화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화가야 물론 그림을 잘 그리지만은 아마 이런 건축적 느낌을 표현하지 못한 탓에 결국은 저보고 그려줄 수 있냐고 물어서 제가 출근하다 말고 그 전날 받고 가방을 내려놓고 30분 만에 그린 이 스케치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서울시가 서울을 자랑하는 서울의 무슨 디자인 51개를 뽑아갖고 별도 전시를 했는데 그 중에 현대 건축물 중에는 아마 이게 뽑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전시장에 가니까 맨 밑에 보이는 이 건축가 유춘수라든지 낙관하고 이 사인을 지웠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웠느냐 물었더니 서울시가 무슨 개인 PR을 할 일이 있습니까? 라는 아주 참 터무니없는 발언을 제가 듣고 놀란 적이 있었고 실망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관리들의 문화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양한 것은 정말로 지금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 경기장 지금 완성되고 세월이 20년이 지나간 이 건축물 안에 지금은 제 개인 전시장을 따로 서울시가 마련해 줬습니다. 한 100여 평에 그 확장을 해서 동영상까지 다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다가 게다가 이 가장 그 중요한 이 서쪽 그러니까 스탠드 하부에 VIP 좌석에 제 개인 그러니까 기념 좌석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영어로 또 이름을 쓰고 아크텍처 시트라고. 근데 물론 한자로도 이 건축사 기념석이라고 또 쓰는 아주 그 개인적인 영광이고 참 기분 좋은 서울시의 도움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기회 있으면은 그곳을 한번 가보시면은 소위 설계자의 프라이드를 혹시 느끼지 않을까 막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드로잉으로 말한다. 이거를 이 제목은 지금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사실은 1966년에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과 김중호 선생님 두 분이 동아일보에 김수근 선생님의 부여박물관 작품이 외색이다 해서 외색 시비로 연일 방송에 이렇게 신문에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건축가 학도 1학년일 때인데 그 논쟁을 신문을 읽으면서 건축가라는 건 정말 멋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젊은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주 뇌리에 박혔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건축가는 도면으로 말란다 라는 게 동아일보 그 한 줄을 제가 읽고 이건 정말 멋있는 말이다. 괜히 건축가에 대한 매력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또 그 선생님 밑에 제자도 되고 또 그분 돌아가시고도 또 한 26년 지난 다음에 제가 이 전시를 할 때 그때 그 기억으로 건축가는 도면으로 말란다를 건축가는 드로잉으로 말란다 라고 이름을 붙여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저로서는 이 파리에서도 굉장히 이제 아주 찬사의 사인까지 많이 받고, 또 이걸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저하고 턴키 같이 했을 때 시공회사로서 제가 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본사를 짓자마자 그 메인 로비에 제 드로잉을 또 전시를 해 주셨더랬습니다. 이래서 또 다음 기회라도 저는 제가 경험한 중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로잉을 포함해가면서 설명할 기회가 있기를 약속을 합니다. 감사합니다.